관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후가 2도가 높아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겠네. 우리가 한 1.5까지 왔다. 2.0도쯤 되면 지구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1.5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5도라는 이야기 강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왜 없을까요? 막아줬어요? 넘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한편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옷 조금 사는 거예요. 또 소고기와 양고기예요. 그래서 발육이 끝난 사람이면 소고기, 양고기 좀 참자. 발육이 끝난 사람. 발육이 끝난 사람. 그래서 저는 누가 사줄 때만 먹는다. 소고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사주는 건 딱 돼지고기까지. 아는 것을 나누면 더 즐겁다. 월급쟁이 부사장의 김성준입니다. 마케팅과 브랜딩의 세계에서는 스토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모신 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오래된 스토리를 흥미롭고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을 딱딱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 삶과 맞닿은 매혹적인 이야기를 풀어내신 분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방송을 나가고 또 많은 유튜브에 나갔지만 이렇게 마케팅 하는 데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죠. ESG 중에 저는 사실 S, 소셜에 관심이 많은데 이 환경 분야는 저도 많이 약하거든요. 그런 찰나에 이제 관장님 소개를 받게 돼서 오늘 진짜 배우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되게 공학자, 경제학자 아니면 뭔가 사회학 하는 분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걸 이제 마케팅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 ESG 분야, 환경 분야들이 확 한번 뛰어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관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후가 2도가 높아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겠네. 우리가 한 1.5까지 왔다. 2도가 높아지면은 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걸까요? 2.0도쯤 되면 지구적인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년설과 빙하가 잔뜩 녹아버렸어. 예전에 어떻게 만년설과 빙하에 반사돼서 튕겨나가던 태양에너지가 땅과 바다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쑥 올라가요. 그러니까 2.0도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2.0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2015년에 파리 기후 정상회담 갔을 때 전 세계 정상들이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평균점을 제로로 잡고 2.0도 막자. 근데 과학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언제 어느 목표를 설정하고 함정이 있어 제대로 안 하잖아. 2.0도에서 막자고 하면 분명히 2.0도 못 막을 거야. 0.5도 땡겨서 1.5도에서 막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1.5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작년 올해 텔레비전에서 1.5도라는 이야기 강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왜 없을까요? 막아줬어요?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5도 밑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12달 동안 이미 1.64도가 됐어요. 왜 1.5도가 넘어섰는데 과학자들은 근데 왜 1.5도 얘기 안 하지? 그 사이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한 95%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술은 다 있어요. 그 기술을 사용할 의지가 없을 뿐인 거지. 아니, 왜 그러잖아요. 추석 지나면은 확 시원하다고. 절기 참 과학적이라고. 절기가 맞아요, 요즘에 그러면? 그러니까 절개 새로 정해야 돼요. 안 맞는 거예요. 남극 가신다면서요? 태어나서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지질학자들과 함께 갑니다. 남극에 이제 열수 분출구라고 지질학자들은 그래서 지질학을 연구하고 하다 보면 개 같은 것도 따라오려고 그것을 같이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근데 바다 중에 정말 험한 바다가 북해라고 하는데 이 끝인 남극 가는 이 바다도 굉장히 험할 것 같아요. 그럼요. 거기 물에 빠지고 살아남는 훈련 받잖아요. 나 그런 훈련 받으면 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한 줄 알았더니요. 빡세게 하더라고. 다리도 엉도 들고. 그런데 거기 교관님이 다 끝나고서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남극 바다에서는요 뛰어들지 마세요. 15초 후에 돌아가십니다. 너무 차가우니까. 근데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건 초고가 심하거든요. 배멀미가. 4일 동안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4일 동안 배멀미에 적응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배를 아무리 많이 탔던, 남극 많이 갔던 사람들 처음에 4일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그때 동안 잘 버텨내면 나머지 한 달 동안 잘 할 수 있고. 그때 못 버티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배멀미하면서 지내셔야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5년 동안 그 비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근데 그분은 5년 동안 결국에 배멀미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신 다음에는 영국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프랑스도 안 갔어요. 이만큼만 가면 되는데 지겨운 거야, 배멀미가. 관장님 책 제목이 찬란한 멸종이에요.
왜 찬란한 멸종입니까? 자연에 살았던 생명체의 90%는 정년퇴직하듯이 사라져요. 자기가 누릴 것 누리고 기어 다 하고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오죠. 그런데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 한 10% 정도는 정리해고 당하시 사라졌어요. 자기 종의 수명을 다 누리지도 못했어. 그게 뭐냐면 지구에서는 대멸종이었어요. 지금까지 5차례 대멸종 동안에 한꺼번에 사라진 생명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정리해고 당하시 살았던 생명체들은 적어도 자기 잘못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기후환경이 확 바뀌었던 거죠. 근데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잘못으로 정리하고도 당하시 사라지는 생명체가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찬란하게 멸종해보자. 우리 정년퇴직해보자.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그 출판사의 마케터가 정했어요. 이 책의 판매의 90%는 그 마케터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화성의 테라포밍보다 지구를 가꾸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스티븐 호킹 박사,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한 7년 동안 선체 물리학 안 하고 딴 얘기하고 다녔어요. 지구를 떠나자.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종을 보존하려면 지구는 불가능해. 근데 그 어딜 나갈까요?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수금지와 목토천에 있잖아요. 목토천은 땅이 없어요. 못 가요. 수동, 금속 너무 뜨거워요. 못 가요. 화성밖에 안 남았어요. 화성의 온도는 영하 63도예요. 남극 기지 가운데요. 영하 89도짜리 기지도 있어요. 러시아에도 영하 68도짜리 도시 있어요. 영하 63도는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꽤 많은 한 3주에 하나꼴로 화성 테라폼이라는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는 사이언스지 거기서 특집 기사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적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장이에요. 우리 지구는 액체 금속이 있어요. 액체 금속이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기 북쪽에 이런 데만 오로라가 보이고 우리는 오로라가 안 보이잖아요. 오로라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태양에서는 빛만 오는 게 아니라 우주 반사선과 태양풍이라는 우주 입자들이 와요. 우주 입자들은 생명 분자를 다 부셔버려. 근데 우리가 갑자기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지면 우리는 신라 거북 같은 집에 20살 때가 밤에만 활동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동물들, 식물들, 벌레들 그럴 수 없잖아요. 걔는 사라지면 우리도 살지 못하는 거죠. 설사 우리가 화성을 테라포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하러 화성을 테라포밍해요? 여기서 잘하지. 그렇지. 화성도 지구처럼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냥 지구 잘 살면 되지. 뭐하러 화성을 테라포밍 하냐는 거죠. 그 노력에 한 10,000분의 1만 지구에 투자해도 10,000분의 1은 적고 한 100분의 1만 투자해도 지구에게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대중들하고 진짜 많이 만나시잖아요. 특히 요즘에 2030 세대들은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환경이랑 이런 걸 케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라고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세계에서 환경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내가 더 급해. 남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20대, 30대 세대는 이게 자기 일로 느끼는 거예요. 후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장 닥치는 문제예요. 또 옛날 사람과 달리 지금의 20대, 30대는 교육을 잘 받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이 되게 강한 부분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빌 게이츠 활동들, 뭐 제3세계 아프리카에서 이제 물 관리도 그렇고 이런 질병과 이런 백신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어차피 여기를 케어하지 않으면 함께 망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 유엔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발표해요. 또 중요한 게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이 아니라요. 발전이에요. 발전인 게 뭐예요? 결국 GDP를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을까?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빈곤 퇴치. 두 번째가 기하 종식이에요. 아니, 우리가 돈 좀 벌자는데 빈곤 퇴치, 기하 종식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빈부 격차가 심해. 그럼 어디다가 팔 거야? 시장에 이렇게 쭉 만들어져야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기점을 해서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사이에 87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있었어요. 87년에 뭐가 있었냐? 하나가 6월 항쟁.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로 opo서 대통령 선거를 직접 하게 됐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어요. 노동자 대투쟁하면서 창원, 여천, 포항, 울산의 노동자들이요 몇 달 동안 죽어라 데모만 합니다. 또 자기 월급을 2~3배 높여놔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랬냐면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노동자들이 자기 월급을 2~3배 높여놓으니 어떻게 수출할 거야? 망했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경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요. 스쿠터 타고 수천 명이 쫙 출근했어요.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드디어 자기가 생산한 자가용. 현대 차를 타고 출근한 거예요. 창원의 삼성전자 여공들이 드디어 자기가 조립한 칼라테널 집에 들여다 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한번 또 늘릴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 ESG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요. 그때도 ESG 있었어요. 근데 그때 ESG 담당 뭐 전무, 상무 이런 분들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거기서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사장 올라갔다지. 왜? 여기에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주머니에 돈도 있고 그래서 제품들 다 좋아. 그럼 내가 어떤 거를 골라야 될까? 내가 사는 세상, 아들과 딸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ESG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제 미래 고객하고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리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소비를 플랫폼 안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서 소비를 할 때 다 검색이기 때문에 선택을 당하려면 뭐 가격순 이렇게 내려서는 회사가 선택을 당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관장님 프라이텍 가방을 쓰시는 거 보면서 아, 역시 ESG 하셔서 프라이텍을 쓰시나 막 이러면서 프라이텍, 뭐 파타고니아 막 정확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없는 브랜드들은 미래 고객할 때 선택 당하기 힘들다. 그런 의미로 ESG 브랜딩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미래 고객한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사위가 사준 거예요. 뭐 대기업의 프로그래머지만 그러니까 수십만 원짜리 가방을 나한테 사줄 리가 없는 거죠. 처음엔 당황했어요. 자기 장인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쫙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중고야. 중고 비닐백을 나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사줬어요 고맙다고 그냥 일단 한번 쓰고 다녔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관장님 어떤데 힙해요. 내가 뭐가 힙하다는 거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네.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이걸 칭찬하는지 알게 됐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데 비싸요. 사람들이 다 비싼 줄 알지만 사요. 내가 왜?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호소하고 싶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 관심 있는데 어떻게 알려줄 거야? 알려주는 방법이 이런 제품을 쓰는 거죠. 파타고니아, 프라이타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두 회사는 그 점에서는 정말로 성공했죠. 명확하잖아요. 네, 부러워요. 그런 용기를 낸 사람들. 네, 관장님도 말씀하신 많은 기업들이 ESG를 열심히 하지만 그 특정 기업이 무슨 ESG를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환경이라든가 ESG에 대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자란 세대들이 실무자로서 사회에 투입이 될 때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다. 더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유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말씀 재밌게 하시고 좀 무섭거든요. 아 진짜 뭐가 무서워요? 아니 이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얘가 내 나이쯤 됐을 때 이대로 가다가 빙하가 녹아서 이제 북극 항로가 생기면 물 위에 완전 지형이 바뀐다는 얘기해서 뭐 비즈니스에 발전하겠지만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저는 이제 북극 항로가 안 열길 바랍니다. 네. 북극 항로가 안 열리면 어떻게 북극이 얼어 있어야 되죠. 근데 열릴 거예요. 옛날에 제주도 밑에서 잡히던 물고기가요. 지금 목포에서 잡혀요. 신안과 완도에서 나오던 김이 지금 태안 군산에서 나와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과일을 옮겨 심으면 되고 물고기 옮겨 가서 잡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워지니까 곤충들도 이동해. 근데 곤충에는 먹이 식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곤충의 먹이 식물까지 사람들이 옮겨 심어주진 않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식량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우리 벌과 나비만 수분해 준 거 생각하지만 아니면 대부분의 곤충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는요 심각한 식량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 박정대 지리학교 교수님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기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후의 힘이 뭐냐면 역사를 바꾼 게 결국 기후라는 거예요. 선정을 베푸는 왕조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존경해. 근데 그 왕조도 갑자기 망해. 왜? 몇 년 동안 농사가 안 됐어. 굶어. 어떤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근데 잘 돌아가. 아무리 나쁜 놈이도 먹을 게 문제가 없어. 기후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역사를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918년에 러시아 혁명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닥친 문제가 그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봐요. 식량 자급도가 42%밖에 안 돼요. 그중에 곡물 자급도는 25%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유조선 팔아서 반도체 팔아서 얼마든지 사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딴 나라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해? 식량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한국에게 우리 반도체 준다고 유조선 준다고 그걸 주기 시작할까요? 안 될 거예요.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ESG라는 것들이 결국에 뭐가 되냐면 복지 문제와 평화 문제라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된 거예요.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기후에서 이런 환경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환경 운동하신 분들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덜 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단죄하고 이러면 안 돼. 도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에어컨 틀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장 에어컨 끄고 창문 열어요 한단 말이에요. 에어컨 안 틀고 어떻게 살아요? 지구 지키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것을 사실 과학과 기술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 조금 쓰는 에어컨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과 기술로 좀 더 세련되게 바꾸면 되는 거지. 사람 보고 참아라 참아라. 나는 이 지구에 죄를 지고 있어요. 아 지구 인간이 없었으면 지구가 참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가 된다면 그럼 선생님도 사라지세요. 네. 인간 없는 지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에 뭐 AI가 너무 이제 탄키거든요.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 과잉 공급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또 이런 환경 파괴라든가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죠. 근데 거기도 약간 오해가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전기가 필요하고 그 원자력 발전소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요. 지금 지구에서 인공지능을 위한 그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많을까요? 전 세계에 쓰는 선풍기가 쓰는 전기가 많을까요? 선풍기가 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약간 과잉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과학과 기술로 점점 적게 써 나가게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에너지가 필요해서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죠. 나라는 투자하는 아, 이거 투자한 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해결될 문제다 그건 네. 어차피. 한편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간단한 거 몇 개 저는 소개 좀 가장 부탁드립니다. 큰 건요. 옷 조금 사는 거예요. 옷 조금 사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10%가 옷을 만들든 나와요. 아프리카도 야 우리 경제 개발 좀 해보자. 했더니 걔네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가 버린 옷보다 더 좋지가 않아. 그래서 1,500원에 팔아. 1,000원, 1,5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경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개발도 못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계속 발생해. 그래서 어떡하냐. 그 안데스 산맥의 꼭대기에다가 헌옷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왜요? 옷을 처분할 데가 없으니까. 아, 식에서 우리 또 할 수 있는 게 소고기와 양고기예요. 이 양고기는 소고기보다도 토지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돼지고기, 닭고기, 어류 이런 것들은 정말 티도 안 나요.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근데 소고기하고 양고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육이 끝난 사람이면 소고기, 양고기 좀 참자. 발육이 끝난 사람. 발육이 끝난 사람. 아이고, 그러니까 발육해도 역시 먹이고. 그래서 저는 누가 사줄 때만 먹는다. 근데 소고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주는 건 딱 돼지고기까지예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다 바라는 게 있어.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더 지구를 생각한다면 등 바꾸셔야 됩니다. 등 LED로 바꾸시고 창, 시스템 창호 있잖아요. 본이 들더라도 방풍되는 거. 네, 그렇게 바꾸시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요. 대중교통이 촘촘하잖아요. 잘 돼 있죠 진짜. 그래서 저도 차 있어요. 차 있는데 9년 전부터 서울 경기 움직일 때는 무조건 대중교통 다녀요. 그 시간도 절약되고 운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저는 서울 경기는 딱 묶어가지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면 사람 조금 더 탈 거고, 그다음에 더 촘촘하게. 아 괜찮다. 그럼 그게 ESG지. 그게 있어요. 네, 아니 그런 나라 네, 있더니 네. 룩셈부르크는요 기차도 무료예요. 아 그래요? 네, 버스 그런데도 다 대중교통 무료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에도 이익이에요. 내가 서울시 공무원을 9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도로와 주차장을 확보됐어요. 근데 뭘 그렇게 있어. 그 오슬로는요 1시간 주차비가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급해 갖고 와. 돈 많아 갖고 와. 하대신 일반인에게는 훨씬 더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제가 뭐 장수에 사신 분, 양구에 사신 분 보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서울, 경기, 그냥 이렇게 5대 도시 이런 데는 너무나 편하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해주자. 그러면 사람들 술도 마음대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도 늘어나고 가게도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재밌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장님께서 우리 월급쟁이들 또는 우리 마케터들한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세상의 변화의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 세대들은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해나갔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도 만들었고 경제도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세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데를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특히 잘생기신 분, 키 크고 잘생긴 분들요, 쫙 나가줘야 저게 멋진 거구나 하고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스 하는 거죠. 네. 인플루언스. 오늘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다음 세대, 고민하면서 자란 세대들이 결정권을 가졌을 때는 훨씬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오늘은 걱정보다 희망이 더 생기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결정권자분들이 보신다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과장님,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이정모 관장님과 이 월급쟁이 부사장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